저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GPT-1에 대해 논문에 대해 발표할 컴퓨터 소프트웨어부 윤홍재라고 합니다. 혹시 발표 듣고 뭔가 피드백 하실 부분 있으시면 제가 감사하게 받아드릴 테니까 따로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 리뷰에서 다룰 컨텐츠들은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 발표하고, 그 다음에 GPT가 어떤 스트럭처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메소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어떻게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마지막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랭귀지 모델을 구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셋들과 퍼포먼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보면 저번에 벌트 발표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라벨드 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셋들 되게 넘쳐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책이나 인터넷 기사나 그런 것들이 다 사실 NLP 분야에서 훌륭한 데이터셋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NLP 분야에서 라벨드 된 데이터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라벨드 되지 않은 데이터도 우리가 훈련에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모델이 되게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라벨 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는 데 이용되는 게 이번 GPT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셋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을 보면 문장 간의 쌍이 막 이때 학습시킨 것들을 보면 문장 쌍이 막 70만 개, 그 다음에 뭐 80만 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셋을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들도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서 딥러닝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고도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셋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벨 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해 보려고 보니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목적 함수를 가장 사용했을 때 그 훈련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센서 학습되었다고 해도 어떤 스페시픽한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전이 학습을 해야 그게 가장 또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당시에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unsupervised pre-training과 supervised fine-tuning의 이 두 개의 조합을 이룬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타파하려고 합니다. 스트럭처를 보면 되게 익숙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NLP 분야 맨 처음에서 발표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서 학습된 거를 연결해서 어텐션을 하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존재하는데, 이번 GPT 모델은 디코더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제외가 됐겠죠, 구조에서.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트랜스포머에 나타난 디코더 구조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GPT-1에 나타난 그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입니다. 이거는 논문에 나타난 또 다른 GPT의 구조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떤 랭귀지 모델을 만든 이후에 나중에 각각의 스페시픽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다르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이 더 완료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나중에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대해서 인풋에 대한 어떤 구조만 살짝 바꿔주면 이렇게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그 태스크에 대한 인풋 구조만 나타낸 그림입니다. 뭐 살짝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함의에 대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델리미터를 사이에 두고 가정과 결론을 이제 트랜스포머에 넣어줘서 이 가정이 결론을 훌륭하게 함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또 이런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에 대한 여러 개의 답을 각각의 트랜스포머에 넣어줘서
어떤 거에 대한 확률값이 가장 높은지를 체크해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 답인지를 체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별 케이스가 언제 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문장이 여러 개 있으면 뭐가 제일 괜찮은지 모르는 거예요. 컨텍스트는 여기 있는 거 다 똑같고요.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는. 그러니까 여기 n개의 앤서이 있는데, 앤서 중에서 네, 앤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이 텍스트에 대한 훌륭한 답인지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의 과정을 조금 수식적으로 먼저 볼 텐데요. 일단 입력 펄퍼스의 토큰은 이런 U에 대한 집합으로 나타나지고 토큰들의 집합으로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대화해야 되는 어떤 목적 함수는 토큰들에 대한 어떤 그 조건부 모델에 로그를 씌운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따가 자세히 볼 텐데 H0는 먼저 인베딩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HN은 1부터 n까지 그 인베딩된 어떤 거를 트랜스포머에 계속 넣어주면서 결과값을 얻는 과정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원래 인베딩 벡터를 곱했던 거에 대한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서 다시 원래 차원으로 복귀하고 그걸 이제 소프트맥스에 먹여주면서 확률값으로 이제 다시 받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GPT의 디코더 구조인데, 여기서 맨 처음에 인풋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인베딩이 되고 W가 인베딩 벡터, 인베딩 매트릭스고 WP가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야,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베딩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를 거쳐서 마지막에 나오는 소프트맥스를 통해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베딩 과정부터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사실 U는 토큰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이 된 그런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WE는 아까 말했듯이 인베딩 매트릭스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게 사실 콜룸 벡터인 그림을 좀 갖고 오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행벡터인 걸 가져왔는데, 원한 인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벡터가 나타내는 그 단어에 대한 부분만 1로 나타나 있을 거죠. 그래서 이 1로 나타난 부분이 결국 곱해지게 되면 이 행이 열과 곱해지니까 곱해져서 다른 부분은 다 0이 되고 이 1이 나타내는 부분인 세 번째만 다 1이 돼서 여기 있는 벡터만 딱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베딩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원한 인베딩 벡터의 1에 해당하는 위치가 인베딩 매트릭스에 해당 단어를 약간 선택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ttention is valued에 나타나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은, attention is valued에 있는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할 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통해서 약간 고정된 값을 통해서 인베딩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포지셔널 인코딩도 WP라는 어떤 웨이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가중치로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훌륭하게 최적화를 하면서 인베딩을 계속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할 텐데 당연히 트랜스포머를 구조를 가져왔으니까 버츠와 달리 이 GPT 구조는 다음 방향으로 가면서 마스크드 멀티 어텐션이니까 이전 토큰들을 의존해서만 다음 토큰을 예측하게 되면서 오토 리그레션 과정으로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GPT-2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로봇까지만 인풋이 입력되었는데 이 GPT를 통하고 나서는 메이가 다음 것에 나올 것이라는 거를 여기 얘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토큰들을 예측하는 과정이 프리트레이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글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다음 문맥을 계속 체크하고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걸로 마쳤고요.
이제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는지에 대한 걸 수직적으로 조금 알아볼 건데 라벨을 Y라고 했고 그다음에 라벨이 된 데이터셋 C에 대해서 X1, X2, XM에 대한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나온 값은 아까 저희가 프리트레이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넣은 거에 대한 산출값과 처음 했을 때 그 W 매트릭스를 곱해준 걸 소프트백스에 넣은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목적 함수를 이제 L2라고 설정을 해볼 건데 L2는 뭐냐면 이 확률값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 이용한 그 콜퍼스에 대한 목적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목적 함수에서 업데이트를 하냐? 근데 또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또 주의해야 할 게 L3라는 것을 목적 함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L3는 뭐냐면 저희가 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서 구한 L2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와 L1을 곱한 것을 더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L1은 뭐냐면 아까 프리트레이닝에서 이용한 목적 함수인데 이 프리트레이닝에서 우리가 업데이트했던 파라미터들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가중치 값을 곱해서 얼마만큼 반영을 해가면서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학습된 파라미터들까지도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구조는 다 살펴본 것 같고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면 일단 프리트레이닝에서는 북스 콜퍼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이름이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출판되지 않은 약 7,000권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 비버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B는 빌리언이고 검색해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엘모를 했을 때 그 데이터셋과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할 때 이루어진 데이터 셋들은 여기 다 좀 익숙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GPT가 어떤 퍼포먼스를 자랑하느냐 보면 일단 이 데이터 셋들은 주로 이제 그 문장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뭐 함이나 뭐 오순 관계나 그런 문장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어떤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 셋들인데 다른 모델에 비해 압도적으로 트랜스포머가 좋은 성능을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이 평가 지표는 아까는 문장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거였다면 이번엔 언어 이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이 스토리 클로즈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결말이 가장 적합한지를 뭐 고르는 그런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당연히 트랜스포머가 되게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어떤 감정 분석 같은 감정 분석 같은 아니면 또 의미 유사도 같은 약간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 GPT 구조가 되게 높은 어큐러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논문에는 이런 두 가지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이 트랜스포머 블록을 얼마나 많이 쌓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림인데 이 밑에 있는 게 트랜스포머 블록의 개수고 트랜스포머 블록의 개수가 쌓아질수록 이 어큐러시가 증가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은 어떤 처음 주어지는 제로샷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파라미터들을 얼마나 업데이트했을 때 퍼포먼스가 좋아지냐.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업데이트된 프리트레이닝의 파라미터들이고요. 파라미터들이 많이 업데이트됐을 때 점점 이 어큐러시가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앞으로 자기네들이 논문에 출판한 그런 어텐션 구조를 가지고 모델들이 얼마나 다른 태스크들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GPT는 그런 기대에 많이 부합하는 모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